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4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트머니 백악관과 의회에서 AI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는 2022년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얻으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올트먼은 워싱턴에서 AI 정책 논의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와 정책 간담회 등에 수차례 참석하며 미국 내 AI 정책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트먼은 지난 3월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AI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쇄적인 회동과 논의를 통해 미국 내에서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올트먼의 활동은 AI 기술이 국가 안보 및 정책 영역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AI 혁신 및 안보 증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와 인공지능 기업 간의 협력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엔트로픽이 국가 기반시설 운영기관과 보안 연구자들에게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먼저 제공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와 AI 기업 간의 일종의 사전 보안 협력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의 발전과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AI 기술이 국가 기반시설 운영이나 보안 연구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정부가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술 정보 및 보안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기업은 정부의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AI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AI 기술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보안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챗GPT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행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은 검색은 네이버를, 메신저 사용은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는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이 챗GPT를 생성형 AI로 활용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의 실제 행태를 분석한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이용자 가장 많은 AI는 챗GPT이며 메신저는 카카오톡, 중고거래는 당근마켓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이용률은 78.1%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 이용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20대의 경우 AI 이용률이 92.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 유형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67.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 부문에서는 카카오톡이 92.5%로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부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이 35.9%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의 이용률도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내 이용자들이 각 유형의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플랫폼 사용 현황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주요 앱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플랫폼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앱마켓 부문에서는 구글 플레이가 64.6%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부문에서는 유튜브가 78.0%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부문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50.6%, 중고거래 부문에서는 당근마켓이 88.3%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챗GPT가 68.1%의 사용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도 및 플레이스 정보 부문에서는 네이버 지도가 50.7%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용자들은 앱마켓, 동영상 공유, 음식 배달, 중고거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특정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 사용자들이 어떤 플랫폼을 AI 기술과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주도 AI랜 총회가 11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존 통신망으로도 수용할 수 있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연산과 추론이 필요한 피지컬 AI 발전에 따라 AI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엔비디아는 관련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에서 AI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삼성전자와 통신 3사 등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참여합니다. 이는 고차원 연산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환경에서 AI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AI랜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고속의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연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이러한 고성능 연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총회는 AI랜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고차원 AI 환경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 생성형 AI 이용 1위는 챗GPT이며 검색은 네이버, 쇼핑은 쿠팡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은 78.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92.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비스별 대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색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67.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쇼핑 부문에서는 쿠팡이 대표 플랫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검색과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이 선택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앱마켓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챗GPT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68.1%가 챗GPT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앱마켓 부문에서의 사용자 이용 현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64.6%의 사용률을 보였으며 동영상 공유 부문에서는 유튜브가 78.0%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이 50.6%의 사용률을 보였고 플레이스미 지도는 네이버 지도가 50.7%의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서비스에서는 당근마켓이 88%의 높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용자들은 특정 생성형 AI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의 AI 보안 모델이 삼성, SK, KSA와 함께 한국에 합류합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합니다. 엔트로픽은 대화형 AI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접근 권한은 일반적인 대화형 AI 기능 외에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AI 모델은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기관들과 연계하여 AI 보안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 SK,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I 보안망에 합류하여 AI 관련 보안 환경을 강화하는 데 참여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입니다. 엔트로픽의 AI 보안 기술은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보안 및 시스템 방어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국내 주요 기관들과 통합됨으로써 AI 시스템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기업용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메타는 최근 메시징 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용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기업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메시지 전달 앱인 와치앱과 같은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타는 메시지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업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메타가 출시한 이 에이전트는 이러한 AI 기술을 메시징 앱이라는 친숙한 환경에 통합하여 기업 사용자들이 AI를 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빅4 AI 모델 개발사 진입을 목표로 자체 개발 모델 중심으로 AI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자체 개발한 모델을 공개하며 AI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추론 모델, AI 에이전트, 사이버 보안 툴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모델들을 중심으로 AI 분야의 전략을 재편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자체 개발 모델들을 통해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추론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하며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모델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에 힘입어 기술주가 급등한 가운데 AI 거품을 시킬 수 있는 3가지 핵심 숫자가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소외 공포증, 즉 FOMO로 인해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의 배경에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네트워크 처리 능력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진단하기 위해 밸런스는 3가지 핵심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AI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며 네트워크 병목 현상과 컴퓨팅 자원 활용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현재 AI 시장의 과열 상태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중 AI 대표주 승자는 누구인지 비교 분석.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두 기업이 모두 AI 인프라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석은 두 기업의 AI 관련 사업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비교하며 투자 관점에서 두 기업 중 어느 쪽이 더 유망한 투자처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와 시장에서의 입지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비교 분석은 AI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두 거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분석을 통해 AI 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한 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애플 주가가 지난달 15% 상승하며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 합류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이 3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지난달 1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애플의 제품 판매 호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은 강력한 AI 기술 통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애플의 핵심 제품인 아이폰 판매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애플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움직임을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의 기업들과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AI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플의 주가 움직임은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들의 흐름 속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AI 시대이기에 더 공부해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밍 학습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회사 클로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개월 동안 손으로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코드를 생성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코딩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일부 사용자들은 AI가 단순히 쓸모없는 코드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생성하는 코드의 실질적인 가치와 인간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코드 작성 과정을 대폭 변화시켰지만 코딩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인간의 학습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MS, AI 독립선언. 자체 개발 모델 대거 선보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선언하며 자체 개발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개발 초기부터 오픈AI의 최대 후원자로서 GPT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해 10월 오픈AI가 공익영리법인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들을 대거 선보이며 외부 모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계약 관계와 조직 개편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는 AI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 모델을 통해 AI 기술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7종을 공개하며 오픈AI와의 경쟁 구도에 참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모델들의 성능을 공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에서 MS의 MEI 싱킹-1 모델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4.6 모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딩 능력 평가인 SWE 벤치 프로에서는 클로드 오퍼스 4.6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들이 외부 모델들과 비교하여 특정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 오픈AI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AI 분야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개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모델 7종을 내세워 인공지능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 지식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MEI 싱킹-1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모델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엔트로픽이 개발한 거대한 어모델인 클로드 소넷 4.6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클로드 소넷 모델은 클로드 오퍼스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코딩 분야의 점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대한 어모델이 학습한 지식과 추론 능력을 비교하는 평가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자체 모델들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특정 모델들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알파벳이 AI 투자를 위해 122조 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생성형 AI 경쟁의 중심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자본시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AI 관련 투자 목적으로 122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이번 움직임을 전례 없는 자본시장 현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오픈AI와 엔트로픽 역시 올해 안에 상장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AI 경쟁이 단순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기술 경쟁을 넘어 자본을 조달하는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AI 기술 경쟁이 막대한 자본 조달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AI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발행과 같은 금융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챗GPT 출시 3년 만에 월 사용자 10억 명 돌파.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에서 챗GPT가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챗GPT는 출시 후 3년 만에 월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기반을 크게 확장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용자 참여 측면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센서 타워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미국에서 클로드를 다운로드한 챗GPT 이용자들의 사용시간은 이전 8개월과 비교하여 특정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다른 AI 모델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챗GPT와 클로드를 비롯한 여러 AI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의 관심과 이용시간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생성형 AI가 국민의 정보 검색 행동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챗GPT가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기존 검색 서비스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9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성인의 4명 중 3명이 정보 검색에 있어 생성형 AI를 절반 이상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정보 탐색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검색 방식과는 다른 정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생성형 AI의 확산과 관련하여 부가통신 사업 분야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MS가 엔비디아 슈퍼칩을 탑재한 AI 노트북을 올가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분 행사 포럼 기조연설에서 마크 린톤 MS 윈도우 앤드 디바이스 세일즈 부사장이 발표했습니다. 마크 린톤 부사장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탑재한 AI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AI 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칩인 엔비디아 슈퍼칩을 핵심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마크 린톤 부사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전략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새로운 AI 노트북은 오는 가을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M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가 AI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복잡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슈퍼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통해 AI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노트북은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이 결합되어 AI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그래픽 처리 장치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고성능 메모리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모리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메모리 분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는 AI 연산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부스는 전시회 현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통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I 메모리 기술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고성능 메모리 기술 개발을 통해 AI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에이전틱 AI 시대, 인프라 경쟁력은 CPU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은 분산된 AI 에이전트들이 기계의 속도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성능의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 조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그누스 에버브링 박사는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사는 향후 10년간 단말에서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송수신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 흐름의 예측 및 관리가 인프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지연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프라의 경쟁력은 단순히 하드웨어 사양을 넘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마그누스 에버브링 박사의 분석은 향후 AI 시대 인프라 구축에 있어 데이터 흐름과 처리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예약부터 요약까지 대화방에서 지식끝. 텔레그램 AI 플랫폼 진출. 최근 텔레그램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며 메신저 내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챗GPT나 클로드와 같은 여러 AI 모델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I 기능을 텔레그램과 연결함으로써 사용자는 최신 AI 기능을 메신저 환경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AI 플랫폼은 작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I 연결 기능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창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즉, AI 기술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AI 플랫폼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MS가 오픈AI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AI 모델 실중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행사에서 자체 AI 모델과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MS는 MAI 모델 외에도 새로운 컨텍스트 계층인 MSIQ, 업무용 개인 에이전트인 MS 스카웃, 그리고 보안 및 거버넌스 솔루션인 에이전트 365분 등 AI 에이전트 개발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MS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 실중을 공개하며 외부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MSIQ는 AI가 정보를 처리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계층을 제공합니다. MS 스카웃은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개인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며 에이전트 365는 AI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플랫폼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병목, 추론 특화 chibi 해결사, 대규모 언어 모델과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처리 장치와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입니다.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는 특정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LLM 추론 과정에만 특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하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특화칩은 LLM의 추론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처리 병목을 해소하고 LLM 추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주 폭등과 소프트웨어주의 급락으로 인공지능 투자 장세가 극단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와 소프트웨어주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면서 인공지능 투자 장세가 본격적인 차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의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는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주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관련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강세를 보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AI 관련 자금 흐름이 특정 산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는 반도체 분야가 시장의 주된 관심을 받으며 높은 흐름을 보인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투자 장세가 세부 산업별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차별화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나타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판례로 살펴보는 AI와 영업비밀 비밀 유지권.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기밀 정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들이 내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트리너데드 대 오펀AI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챗GPT를 통해 기밀 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생성형 AI 시스템이 기밀 정보를 처리할 때 영업비밀 및 비밀유지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밀 정보를 생성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과 비밀유지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정보보안 시스템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AI와 함께 분석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잦은 날씨의 원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기상 관측 기록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전국 최고 기온은 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4.0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평년 폭염일수의 정확히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집계되어 역대 가장 많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온 변화와 장시간의 고온 현상이 잦은 소나기의 발생 양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은
기상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염일수가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과 열대야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요 데이터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상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고온 현상이 대기 순환 패턴의 변화를 주어 국지적인 강수 현상, 즉 소나기가 더 자주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무더위가 심할수록 소나기가 잦아지는 현상에 대한 기상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